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또 한 차례의 회오리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좌파 진영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순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기는 사실상 결정됩니다.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뭘 하나 라는 말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사실상 요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병립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전당원 투표를 내세운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차원의 준비는 이미 끝났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주말부터 전당원 투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당원 120명에게 카카오톡 참여 링크를 보내면 모바일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당원 투표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당원의 70-80%가 병립형으로의 회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부로부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안건이지만 지도부가 강행하고 싶을 때 주로 동원했던 수법이 전당원 투표입니다. 전당원 투표는 민주당 지도부에는 일종의 요술방망이입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법을 정의당 등과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의 선거법을 채택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정의당의 뒤통수를 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그때도 동원했던 수법이 바로 전당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1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추행 문제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물러나고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당시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당시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무공천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전당대회 룰과 공천 룰을 개정하면서 또 한 번 전당원 대회를 소집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병립형을 무리해서라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자신이 경우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출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단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그 부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길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벌써 속으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패배 가능성 단 1%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해야 되는 만큼 지금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타자죠. 강타자가 지금 같이 맞붙어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연동형으로 할 경우 자신이 많게는 17명까지 정도를 임명할 수 있죠. 비례대표를. 그렇게 지명해서 자신의 행동대 내지 친위대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면 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사당화를 만드는데 연동형은 그만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연동형으로 해서 또 좌파 진영이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못 됩니다. 단단하고 잘 드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립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총선 이후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옥죄어오면 경우에 따라 좌파 진영 차원에서 선수교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선수교체 얘기가 나왔을 때 병립형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서 여러 정당이 군소정당이 난립해 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뜻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문제는 당 안팎에서 지금 병립형으로의 회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당 내부에서는 80명의 현역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자 이런 성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한 의원들 중에는 친명계 의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성명서를 주도했는데요. 혼자 살려 하다가 다 같이 죽게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 바깥에서는 지금 좌파 세력들이 진영 차원에서 병립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연동형,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 원로들도 이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선 공약을 지켜라 이렇게 수도 없이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끝내 외면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둔 좌파 진영의 분열이 지금 아마 급속도로 지금 분열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 원로이면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런데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강한 톤으로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하고 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위성정당 없이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나 약속을 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7번이나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약속을 했으면 저하고 우면할 사안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역시 전당원 투표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전당원 투표를 국민만 보고 간다라고 말했던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자꾸 전당원 투표 운운하는데 원래 전당원 투표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다. 최악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흔히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들이 독재 성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딱 그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원 투표는 사실 대의제를 무시하기 위한 독재자의 방법이고 민주당도 못된 짓은 다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 이것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지적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대개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에서 약속해놓고 또 곧바로 부결을 호소했죠. 그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위성정당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대선 공약을 이번에 또 뒤집으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뢰를 상실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좀 아는 사람 비례대표로 몇 자리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결국은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지금 유인태 전 총장뿐만 아니라 당 원로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계속 7번씩이나 국민들에게 공약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좌고 우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징그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가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기는 총선 운운하니 징그럽고 속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로들이 이재명의 인간성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알고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이란 사람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으니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내일 결정할 경우에 아마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결별을 선언할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가 지은 유세로 오겠다고 할까봐 두렵다. 이재명이 오면 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묶어놓고 김부겸 같은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의원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부겸 전 총리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병립형을 최종 결정하면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지원에 나설 명분이 없습니다.
얼마 전 김부겸 총리 당원으로서 당연히 당이 필요하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지원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당 안팎에서 이 정도 반대를 하면 수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강력하게 결속된 민주당을 만들지 못하면 설령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처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전당원 투표를 최종 결정한 이후 좌파 진영의 움직임에 아마 촉각을 곤두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